네, 11월 30일. 내일부터 12월 1일이네요. 한 달 남았네. 이제 새로운 달력과 새로운 다이어리를 준비할 때네요. 어제까지 우리가 봤었던 게 이제 모듈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실 파이썬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기능이 많지 않아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체적으로 보면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코딩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규칙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대부분의 그 코딩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스킬이고요. 그 규칙 안에서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가가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핸들링 하는가의 대부분이 이제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인 건데, 뭐 진짜로 이제 아카데믹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커? 아카데믹하게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학적인 공식들을 내가 다 손으로 써가면서 증명해가면서 막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그 뒤로 밀어놓고 인풋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보다는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대부분의 그 응용 그 통계를 응용하는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것들 만약에 뜻이 있다면은 이 원리에 대해서도 좀 깊이를 조금 더 그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자, 어쨌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래밍도 패키지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패키지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과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리고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부 원리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쫓아가서 소스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타고 간다 하더라도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내부 구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 인풋과 아웃풋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지금부터 우리 종강 때까지 공부의 기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내장함수라던가 아니면은 기본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들의 쓰임새를 몇 개 알아봤었죠. 지금까지는 단순 맛보기예요. 이제부터 그런 식으로 소개되는 함수라든지 객체라든지 메서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실 암기보다 이해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았다고 치면 이제부터 그냥 단순 암기예요, 진짜.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 영어 사전 외우듯이 외우세요가 아니고요. 그 치팅 시트 같은 거를 만드시면 돼요. 왜 자꾸 끄냐? 커닝 페이퍼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검색해 볼게요. 파이썬은 함수표라고 하면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 안 만들어 봐 사람들이. 다른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는데 파이썬 같은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 블로그들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리하는데 뭐 엑셀 같은 거에다가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인풋 파라미터, 아웃풋 파라미터가 어떻게 나오고 기능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쭉 정리해놓고 어디 인쇄해서 옆에 붙여놓고 그냥 수시로 보세요. 그걸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전에 정리한 거 있는데 뭐였더라?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빼곡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치트 시트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돼서 나오는 것들이 쭉 있어요. 타고 들어가면 근데 국산 자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 요약들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거를 이제 내려받아서 가능하다면 여기에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긴 할 텐데 저는 자신 없고요. 그래도 대충 코드들 보면 어떤 형식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꼭 이렇게 뭐 나올 필요는 없지만. 약간 공부는 하드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귀찮은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원래 이제 모듈, 패키지, 모듈. 앞으로는 모듈과 패키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자, 모듈은 이제 대부분의 것들, 진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은 PIP 명령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혼자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데 혼자서 예를 들면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에서 자기 혼자 충분히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매트플롯 LIB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시각화에서 메인 주인공이 되는 패키지예요. 근데 자기 혼자 주인공이 될 만큼 그렇게 핵심적인 한 방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자잘자잘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여기저기 약방 감초처럼 들어가는 패키지들. 그런 애들은 특별히 설치를 안 해도 파이썬에 처음부터 내장이 돼 있어요. 특이사항은 패키지라는 건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만 우리가 기능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순정으로는 그 기능들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 선정해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이제 PIP로 설치가 되는 패키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PPT에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코드량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주피터로 가야 돼요. 설명을 주피터에 넣을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일이나 폴더 관련 모듈이에요. 자,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모듈이라 함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 별도 파일로 분리한 거라 그랬죠. 이 분리된 파일 안에는 재사용 가능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PIP 명령을 설치해야 되는데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파이썬 안에 몇 개의 내장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현 과정 없이 바로 임포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기본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다뤄볼 모듈이요. 시스나 OS, 뭐 시스템 정보를 파악하는 모듈이고요.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작업을 하는 OS, SHUtil, 글록. 얘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데이터 분석에서. 일반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쓰는데, 날짜나 시간 관련 작업을 하는 데이트 타임. 겁나 많이 씁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날짜 처리 안 쓸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걸 또 들어가요. 시간에 따른 그 데이터 트렌드를 보는 건데, 거기서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본적인 모듈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뭐라도 기능다운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메일 관련 작업하는 SMTP LIB랑 이메일이라는 모듈, 요거를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얘를 통해서 그 구글이나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파이썬을 통해서 메일 발송을 자동화시켜 볼 거예요, 한번.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지금 파일에는 그냥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면은 한 건만 보낼 텐데, 이 다음 단계가 어제 CSV 했죠. CSV에 메일 주소를 쭉 하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거 읽어드려서 반복 돌면서 메일 보내라 라고 하면 메일링 리스트가 나오겠죠. 기본은 이제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파이썬 기본은. 자, 이제부터 진짜 원리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다 코드야, 이제는 진짜. 자, sys라고 하는 모듈하고요, os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sys는 그냥 단순히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os는 운영체제 기능. 운영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로라든지 뭐 파일 관련, 뭐 이런 기능들이에요. 자, 이런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인데, 일단 sys. 얘는 요게 끝이에요. sys.platform이라고 하면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 이름이 나와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30이라고 나오고요. 맥은 다윈이라고 뜨고요.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 1이나 리눅스 2라고 표시가 되는데, 리눅스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후반부에 좀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하면은 실제 실무를 윈도우에서 안 해요. 왜냐면은 윈도우에서 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눅스 얘기는 여러분들 마지막 프로젝트 하는 동안 오전에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분투 리눅스. 이걸 해야 나중에 클라우드 컴퓨팅 적응을 해요. 뭐 아무튼 뭐 리눅스는 지금은 논외로 치고요. 요거 출력하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운영체제 이름이 뭔지 나온다고요. 지금 저는 교환 만들 때 다윈이라고 떴죠? 그럼 저는 집에서 맥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최소화하려고 예제 짜면서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못 느낄 텐데, 맥이랑 윈도우랑 코드가 달라요. 코딩 코드가. 달라요, 진짜. 파이썬은 그나마 그게 좀 덜한데, 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달라요. R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게 파이썬하고 대표적 R이 있죠. 초반에는 그래도 좀 할만했는데 지금 R 하면은 이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좀 커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 R 초반에는 자료를 서칭하면은 그래도 맥 위주로 자료가 많이 나왔거든요. 맥이나 리눅스 위주로.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편했는데, 어느 틈엔가 이쪽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 얘 자료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맥에서 알아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지금 R 손 안 댄 지가 3년이 넘었어.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과제물 내느라고 한번 300만 마리 다시 깔아봤고, 진짜 거의 안 써. 그냥 파이썬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데이터 분석용 코드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돌면 되는 코드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드를 가동해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 보고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다 PPT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범용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코드를 짠 게
약간의 범용성을 좀 요구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로 이품은 때려야지. 그래서 만약에 맥에서는 이 코드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땐 저 코드로 가라.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당연히 혼자 작업하는 일은 드물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하겠죠. 그 협업을 이제 대비해서 GitHub을 지금 적응하고 계시라고 실습자를 올리시라고 일단 한번 그 제시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그때쯤부터는 GitHub을 이제 협업 가능한 형태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GitHub의 세계관을.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쓰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운영 체제가 섞여 있으면 이제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얘가 좋은 그 분기점이 돼줘요. 자, 나머지는 전부 OS에 관련된 모듈이에요. 점 슬래시 무슨 뜻이죠? 현재 폴더, 그렇죠? os.list.dir, 우리가 흔히 폴더라고 부르는 게 원래 이름이 디렉토리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폴더라는 용어는 없어요. 국어대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디렉토리로 등재돼 있어요. 디렉토리, 디렉터리, 뭐 영어니까 어떻게 말하고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 글자 따요. dir. 현재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기능 대충 감오죠. 파라미터로 전달된 경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갖고 반복 돌면은 파일들에 대한 반복 작업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os.pass. pass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경로예요. 컴퓨팅에서. 파일 경로, 폴더 경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OS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경로 관련 기능이에요. 객체죠. 점 있잖아요. 그럼 얘도 객체죠. 뭐가 됐건 점이 나오면 그 왼쪽 건 무조건 객체예요. 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exist,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이런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요. 여러분들 실습 폴더에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런 폴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fails가 리턴 되겠죠. 자, 지금 이거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os.pass.abs 패스, absolute 패스예요. 자, 주어진 경로에 절대 경로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하게 나온 이 글자가 어원이 어딘지를 판단하면은 기능이 거의 다 유추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 외우듯이 딸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외우지 말라 그런 게 대충 보면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함수 이름 체계가 엇비슷해요. 자, 그래서 절대 경로를 리턴해 주는데 지금 이것도 맥에서 출력한 거예요. 실제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슬래시 단위로 나오죠. 여러분들은 역슬래시를 집어넣는 뭐 C 드라이브 밑에 뭐 어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os.pass.exist.hello. 현재 작업 폴더에 hello라는 애가 없다면, 그쵸? pass니까 없다면이잖아요. 없다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os.mkdir. make dir. 폴더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폴더를 만듭니다. 자, 한번 또 실행해요. 그럼 else, 지금 요 if문에 걸렸으니까 else는 안 하겠죠. 한번 또 실행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폴더가 있죠. 만들었으니까. 그럼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뛰겠네요. rmdir. 그럼 rm은 뭐겠어? 그쵸? remove dir. 대충 유추되죠?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면은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서칭을 해서 얘가 무슨 기능이었더라? 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혹은 객체, 객체라는 건 이 안에 있는 메서드 포함이요. 이런 것들의 모음을, 이런 것들을 안 쓰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못 하잖아요. 메모장 열어놓고 백지 상태에 만들면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이썬,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잠깐 다른 얘기. 초반에 우리 첫 주에 거의 첫날에 썼던 얘기인데 사람이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건드리는 그 매개체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인터페이스. 그거를 프로그램에 한정 지은 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도 얘네들도 내가 파이썬을 다루기 위해 건드려야 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모아놓으면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쓰는 인터페이스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통칭 모아놓은 거를 통칭 API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이썬 API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애들 매뉴얼이 쭉 하고 나와요. 파이썬 API라고 검색을 하면 파이썬 레퍼런스 설명서, 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PI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그 패키지들의 사용 방법,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에서 아까 mkdir 아까 했던 검색하면 os.mkdir 얘가 이제 무슨 기능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고자 한다면 그냥 os.mkdir이라고 하면은 이 파라미터는 폴더가 들어가고 얘가 폴더를 만드는 역할을 하구나.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사실 이 기능을 쓰는 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매뉴얼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대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체감한 게 이 말하고 매칭이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지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막 열심히 봐서 이제 공부한 걸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취업하지 말고 대학원에 가시면 돼요. 이거 대조해보는 건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 여기에서 배운 내용에 깊이를 더하고 싶을 땐 이거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저 레퍼런스는 저도 잘 안 봐요. 말이 너무 딱딱해. 자, 몇 개 없네요. 여기까지 10분이면 충분하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요,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이 글롭이라는 모듈 안에 또 글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임포트 하면서 gl이라고 별칭을 붙였어요. 만약에 별칭을 안 붙였다면 여기 코드가 글롭.글롭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지극히 제 개인 소견이긴 하지만 이상해요. 그래서 별칭을 붙여서 gl.글롭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얘도 특정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검색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요, 문자열에다가 별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별만 있으면 이건 곱하기죠. 근데 문자열의 별은 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gl.glob이라고 하면은 현재 폴더에서 모든 하위 요소를 다 가져옵니다. 리스트로요. 그럼 만약에 점점 슬래시 별이라고 주면은 상위 폴더의 모든 항목을 다 가져와요. C 드라이브 밑에 A 밑에 B 밑에 별이라고 하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항목을 다 가져와요. 패턴 검색도 가능해요. gl.glob. 앞에는 뭐가 오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뒤에는 .ipynb로 끝나야 돼. 그러면 이 패턴을 충족하는 항목들을 가져와요. gl.glob 하면서 별 2별 이렇게 하면은 파일 이름에 숫자 2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특정 패턴을 충족하는 파일 이름을 검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이요. 아까 우리가 mkdir이라고 하는 기능을 봤었죠. 근데 mkdir 같은 경우는요, 내가 A 밑에 B 밑에 C라는 폴더를 mkdir로 만들겠다. os.mkdir이요. 그러면 이 mkdir의 그 조건이요,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 mkdir은 최종 폴더만 만들려고 들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폴더가 없으면 에러나요. 제가 파이썬 코딩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자, os.pass.exist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다면 os.makedir 쓰예요. 복수형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 폴더를 다 만들면서 들어가요. 땅굴 파듯이. 굴 파듯이 만들고 다 만들면서 들어가요. mkdir과 makedir의 공통점.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 그럼 못 만드니까 에러나요. 근데 얘는 파라미터로 exist ok true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로 주면 있어도 그냥 지나가. 에러 안 나고 지나가요. 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안 드냐는 거였냐면요. mkdir이잖아요. 그럼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여기 s만 붙여. 근데 얘는 makedir이래. makedir 쓰래. 이게 뭐야 이게. 네이밍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저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진짜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다 끝에 s만 붙이는데 얘만 make야. 그래서 제가 오타를 되게 많이 내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오타가 나냐면은, 오타는 아마 이제 슬슬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습관이에요. 한 번 놨던 오타 비슷하게 계속 나요. 그래서 손가락에 그게 습관이 굳어버리면은 그 오타 계속 나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 손으로 쓰라 그러면 저 못 써요. 스펠링을 몰라요. 근데 타이핑하라 그러면 쳐요. 하도 많이 치니까 손가락에 외우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게 손에 하도 익어버리니까 파이썬만 오면 이거 쓸 때 맨날 못하나요? 뭐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외로워서 만들었다는데 이 정도 봐줘야지 뭐.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자, 한 번 또 실행하면은 이번에는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else를 쓰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RMDIR은요, 얘도 맨 끝에 폴더만 지워요. 그리고 RMDIR의 또 특징이요,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워요. 빈 폴더밖에 못 지워요. RMDIR은. 근데 그거는 원래 운영체제 디폴트가 그래요. 우리는 윈도우 쓸 때 비어있지 않은 폴더 막 지우잖아요. 윈도우가 이상한 거야. 원래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우게 돼 있어요, 운영체제는. 맥하고 윈도우가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파일 목록 다 리스트로 가져서 반복문 돌면서 하나하나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편의성만 놓고 보면은 안 비어있, 그 안에 뭐가 차 있어도 한꺼번에 지우는 게 편하죠. 그래서 SHUtil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RM 트리입니다. remove tree. 폴더 구조를 그냥 다 순차적으로 지워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삭제할 일이 있을 때는 얘를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요 예제는 실행하면은 요만큼씩 뭉탱이로 만들었다 지웠다 합니다. 파이썬을 지워라 라고 하면은 그 파이썬 안에 있는 항목들까지 싹 다 지워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어때요? 이거는 이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쵸?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요. 자, 요 함수가 true를 리턴하면, 그러니까 폴더가 있다면 shutil.move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자, 지금 내 폴더 안에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 얘를 상위 폴더의 created로 이동해라. 바깥에 created 라는 이름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겠죠? move 이동. 자, 다시 한번 os.path.x 상위 폴더에 created가 있다면 copy tree 복사해요. 복사하는데 하위 구조까지 싹 복사해와요. created를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상위 폴더의 created를 현재 폴더의 카피로 복사해라. 그럼 이 안에 카피라는 이름의 폴더가 또 생기겠죠. 자, 여기 실습하실 때 이거 출력됐다고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폴더 같은 게 생기고 이동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os.path.exist에 hello.txt라는 파일이 없다면, 그쵸? 자, 이거 다른 형태로 코딩하려면 이거 없이 앞에다가 낫만 붙여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왜냐면 이거 없고 앞에 낫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os.path.exist의 hello.txt 존재하면 true가 되잖아요. 없으면 false가 리턴되죠. 근데 그걸 not으로 부정했어. 그러면은 존재하는 경우는 not true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 없는 경우가 not false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건 없다면 파일을 오픈해요. 쓰기 모드로. UTF-8. 그래서 한 줄 작성하고 생성했습니다. 출력해요. 그럼 파일이 생겼죠. 자, hello.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걸 word.txt로 또 복사를 하나 해요. 이미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복사하면서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hello.txt가 없다면 hello.txt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world.txt로 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일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else는 안 하니까 지나가겠죠? 자, 또 실행해요. 이번에 얘가 있죠?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띱니다. 자, os.remove. 이거는 단일 파일을 지웁니다. hello.txt를 지워요. os.remove world.txt. 얘도 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 remove, 뭐 rmtree. 얘네들의 특징은요. 휴지통으로 보내는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삭제해요. 자, 모듈이라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를 다른 프로그램이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형태다. 내장 모듈은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요. 시스 모듈이 제공하는 플랫폼 프로퍼티를 통해서 운영체제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OS, SHUTL, 근로 모듈은 파일 및 폴더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니까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인풋, 아웃풋, 그리고 간단한 기능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 같은 거에 표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노션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노션에다 정리하셔도 되고요. 노션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못 본 것 같은데? 아, 있어요? 그 실습을 하면 주피터 파일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제 저녁 수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열게요. 이거는 이제 수업 예제 준비해 놓은 건데 뭐 대충 나중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많으니까 PPT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마크다운으로 다 설명을 해요. PPT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 어쨌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정리를 하면 여기서 내보내기란 기능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주피터 쓰시는 분은 한정이에요. 아니, 주피터래. 그 노션. 내보내기라면은 왜 파이썬 스크립트밖에 없지? 잠깐만요.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는 뭐 딱히 안 되네요. 그 주피터 실행을 하는 원래 FM 방법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내 작업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내 작업 폴더에서 cmd 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여기서 주피터 한 칸 띄고 랩이라고 입력하면은 주피터가 가동이 되죠. 원래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혹시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안 뜨면 별로 대단한 문제 아니고요. 여기 주소가 떠요. 이 주소 복사해서 웹브라우저에 붙여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안 뜨는 거는 컴퓨터 문제인데 뭐 어쨌건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연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자, 이렇게 주피터로 열었어요. 원래 이게 그 주피터 순정이에요. 작성하고 이제 run all cell 전체 셀도 실행을 하고 여기 지금 모듈 설치 안 했으니까 뭐 여기서 에러 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피터 순정에서 파일 메뉴 밑에 보면은 Save as Export Notebook as 여기 보면 이제 내보내는 기능들이 쭉 있는데
다 뭔가 확장팩들을 깔아야 돼요. 마크다운. 근데 얘는 그냥 돼요. 이걸로 내보내기를 하면 저장이 됩니다. 마크다운으로 내보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노션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페이지를 추가하면 처음에 여기 가져오기 뜨잖아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면은 텍스트의 마크다운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아까 변환한 거를 가져오기 지금 딱 들어와요. 물론 코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좀 있긴 한데 가져오면은 내용 정리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노션에서 정리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폰에서도 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깃허브로 만약에 주피터 파일을 이제 깃허브에다가 올리면 PC에서는 바로 열람이 되거든요. 근데 폰에서 봤을 때 그 주피터 파일이 폰에서는 열람이 안 돼요. 그 모바일 웹으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깃허브 앱으로 들어가면은 주피터가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 코드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마크다운. 마크다운이 아니라 딕셔너리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 마크다운? 마크다운은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지? 마크다운 파일도 PC에서는 렌더링이 돼요. 그건 확실한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깃허브 앱 얘기하는 거예요. 마크다운도 보이긴 하겠다. 마크다운으로 파일 변환해서 깃허브에 저장하는 것도 있대요. 깃허브도 볼 수 있네요. 깃허브도 나오네요. 마크다운. 이런, 지금 안 보일 텐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마크다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깃허브 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노션이 지금 살짝 한물 가긴 했어요. 얘기한 김에 아예 딴 길로 좀 더 셉시다. 요즘 이제 코딩하는 애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 생각 정리 도구가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노션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노션은 컨텐츠가 온라인에 저장되잖아요. 얘는 컨텐츠가 그냥 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노트 앱이에요.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걸로 제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하고 있긴 한데 대충 쓰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설치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퀵 스타트 눌러서 언어는 바꿔야지 한국어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 빠른 시작을 하나 누르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설정 들어가서 여기 얘가 저장소를 어디다 만들었는지 아마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서 폴더에 만드네요. 옵시디언 이렇게 폴더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새로 만들게 해서 무제 파일이라고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하고 얘 마크다운이에요. 그냥 마크다운 요즘 나오는 이런 노트 앱들의 종류가 전부 마크다운을 기본 그 편집 방법으로 써요. 토글 기능도 있어요. 톡을? 저가 다 끼는. 아, 되나? 그 여부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토글 기능은 평소에 제가 안 쓰던 기능이라. 뭐 어쨌든. 자, 지금 제가 헬로월드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 하나 더 만들게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대충 이렇게 쓰고 또 만들고 뭐 대충 막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 두 번째 아이콘 이렇게 그 이징 트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일단은 헬로월드에서 대괄호를 이중으로 치고 다른 파일의 이름을 적어요. 그럼 파일 간의 링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대괄호를 이중으로 치고 헬로월드 안에 나이스월드 이렇게 링크를 걸어요. 여기서도 다른 파일에다가 대괄호 이중으로 치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요. 이렇게 하면 클릭했을 때 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파일 간에 이렇게 링크를 거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주제 간의 연관성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두 번째 그래프 뷰 열기라는 이 기능을 열면은 내가 묶은 것끼리 이렇게 트리로 보여줘요. 그래서 생각 정리하기에 되게 커다란 그 주제를 정리할 때 단계별로 정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내용 정리할 때 항상 쓰던 게 마인드맵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런 거요. 이런 거. 어렸을 때 그 암기 과목 요점 정리할 때 쓰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갖고 이제 수업 자료 준비할 때 이제 단원 전개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단원별로 파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거 알고 나서 마인드맵을 안 써요,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작성하고 문서도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내가 또 뭔가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카드 형태로 이렇게 배치도 되고 어쨌건 생각 정리하기에 되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옵시디언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 익스텐션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뭐 깃허브하고 저장소를 이제 깃허브에다 두는 익스텐션도 나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롭박스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고 뭐 그런데 사용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는 조금 쓰다가 용량이 좀 딸리면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얘는 그냥 저장소 자체가 내 컴퓨터이기 때문에 돈 낼 일이 1도 없는 거야. 내가 파일만 잘 보관하면 되니까. 저도 알게 된 게 이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시죠? 보통 이제 코딩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개하길래 봤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자, 한참 딴 얘기했네요. 평가하기.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경로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해당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사 후 불린 형태로 결과를 리턴하는 기능. os.exist, os.pass.exist, shut.exist, glob.exist. 2번, 오케이. 특정 폴더를 생성하는 메서드. 헷갈리죠? OS 모듈의 기능 중 특정 파일을 삭제하는 메서드. 파일이에요. remove죠. dir이라는 것 자체가 폴더예요. 파일이 아니고. 이 체크 잘못해놨다. 나도 rmdir로 체크했네. remove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실습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11시 반에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알려주셔서 저도 눈치를 챈 건데,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코드상으로는 created 폴더를 카피로 복사를 한 거잖아요. 결과 출력할 때 여기 그냥 제가 위에 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했나봐요. 파이썬 폴더가 복사되었습니다라고 출력 문구를 잘못 넣었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28단원 마무리.